지금 이제 3회인가요? 저희? 네. 4회 아니에요? 4회요 벌써? 네. 4회요? 네. 오늘 4회째입니다. 네. 네. 4회네요. 어느 날부터 네. 시작해서. 네. 김지영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 김지영 어느 날 그리고 후아유 해서 네. 이제 소년을 읽다로 들어왔네요. 저 되게 모처럼 보면서 많이 쉽고 간단하면서도 마음을 많이 울렸던 책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구절 같이 얘기해보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민우는 생애 17년 만에 첫 번째인 일이 두 가지 생겼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재밌는 책을 만났고 자신만을 위해 책을 읽어준 최초의 어른이 생겼다. 이 사실이 난 눈물겹다. 이 진짜 굉장히 찡했어요. 도저히 저희 삶에서 그 17년 만에 누군가 어른이 책을 안 읽어주는 그런 환경을 상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소년원에 오셔서 얘한테 처음으로 책을 읽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어 수업을 하시잖아요. 원래 학교 선생님이시고 이게 1년 동안 지금 교도 소년원으로 지금 파견을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국어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책을 읽히고 감상을 나누고 그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그런 수업인데 근데 이 민우라는 학생이 그걸 책을 되게 못 읽는 거죠. 띄엄띄엄. 그래서 혼자 둘이 있을 때 물어보니까 얘가 그렇게 책을 이렇게 누가 읽어주거나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약간 이 모임의 정한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좋았던 게 작가와의 만남을 갖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예를 들어서 여기 지중해 요리사인가? 박찬일 작가의 그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작가가 이탈리아까지 유학을 갔다 온 그런 셰프인 거죠. 그래서 지중해 태양 요리사. 네, 지중해 태양 요리사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랑 같이 읽히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이 책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작가님을 초대한 거예요. 요리사. 네. 그래서 교도소 소년원에서 이렇게 책 모임을 작가랑 나누는데 애들이 4명인가 5명인가 별로 없어요. 근데 다들 막 작가와의 만나면서 질문도 많고 정말 서로 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이거였어요. 이 요리사가 이렇게 면담 서로 작가와의 대담 이렇게 1대1 질문 대답 주고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너희 오면은 나중에 이탈리아 갔을 때 자기 스승이 있잖아요. 주제페한테 가면은 내가 소개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애들한테 나가고 난 다음에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돌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작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 책이 또 좋았던 게 마지막 마무리에 이렇게 작가와 대담을 가졌던 그 작가님들 글도 이렇게 있어요. 그게 되게 솔직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박찬일 작가도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저도 그 부분 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연락처를 물어봐서 연락처를 가르쳐 주면서 그때 들었던 마음을 너무 솔직하게 쓴 거예요. 혹시나 약간 깨름직하기도 하고 연락 오면 어떡하지? 근데 연락 안 와서 또 그냥 그렇고 그냥 괜히 연락하면 이게 너무 얘가 나한테 의존하거나 막 그렇게 할까봐 그런 부담감. 못나은 마음이 근데 우리인들 없을까 그런데 그거를 되게 그냥 솔직하게 다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게 동시에 들었다고 그래서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러니까 애들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내가 얘들한테 건네는 손이 떨리지 않는지 검열해야 했다고 그렇게 그래서 되게 진솔하면서도 생각이 좀 많이 하시는 그런 내용이서 그래서 이 책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게 학생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가 앞에 있잖아요. 문제지에 정선종에 담는 게. 그래서 이 환대라는 말로 막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환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올 때 막 그 학생들한테 책을 막 물론 학교 예산이 있지만 책을 다 바리바리 사서 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들 물건이 없잖아요. 개인 소유의 물건이 없으니까 책을 이렇게 선물해주고 자기들만의 서가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쁨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뭉클하고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로 가서 가장 마음에 울리는 구절 혹은 장면은 무엇인지 이런 좋은 책이라서 나누고 싶은 그런 구절이 많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한번 네, 감동했던 부분이 마지막에도 소년원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범죄자, 그러니까 소년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막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다 선생님이긴 한데 과연 아이들 대하면서 그런 편견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뭔가 이렇게 가정 형편이 안 좋은 아이나 그냥 이렇게 학군지 안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애들이 그렇지 않을까, 애들이 이렇게 이런 나쁜 의도로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약간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책 읽으면서 되게 그랬던 게 박찬일 작가도, 그러니까 사실 셰프도 그렇고, 그러니까 박찬일이라는 사람 그냥 TV에 나왔을 때는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들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속으로는 비열하고 그런, 근데 사실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연 없었을까. 서현숙 작가님도 거기 들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되게 떨리고 쟤들이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고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어주는 거에 힘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선 프레임을 씌워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난주에 했던 후아유랑 이어지는 것 같은 게 사실은 다문화라는 거 안에도 결도 다르고 되게 다양한데 그 말이 되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안에다가 사람을 넣어버리면 개인적인 서사나 그런 이야기는 다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 그 한 사람을 그대로 봐주는 게 이게 무엇이라고 그렇게 힘들까? 근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룹을 지어놓고 카테고리를 넣어놓은 게 그게 어쩌면 사람을 차별하고 미리 편견을 가지게 하는 용어로 쓰인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소년원에서도 얘들은 잘못을 했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고. 근데 아까 윤겸쌤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잖아요. 17년 동안 책을 읽어준 어른이 한 명도 없었. 그런 환경이 존재할 수 있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 작가가 김동식 작가가 대구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작가로 데뷔했을 때 반포에서도 한번 보고 여기 관악구에서도 한번 보고 저 블로그에도 길게 써놨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못 배운 사람이거든요. 중학교 중퇴하고 그냥 저런 주물 공장 이렇게 이런 거 만드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이거 오유라고 오늘의 유머라는 거기에다가 일 마치고 나서 올렸던 글을 김민섭 작가가 이걸 해서 작가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단칸방에서 살다가 이제 1층으로 올라왔다고. 근데 처음에는 이거 책 내자라고 하면서 네가 돈을 내야 된다면서 그렇게 사기치는 놈들이 또 있었대.
그래서 김민섭 작가가 이제 이 사람의 편집인을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 안 붙게 막 엄호를 하는 거죠.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사인도 보시면 이게 그때 사인이에요. 이게 사인이에요. 조미선님께 낙서한 줄. 근데 작가님들한테 하도 사인을 많이 받았으나 이런 사인을 처음 받아본다며. 근데 제가 이분 강의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맞춤법도 되게 많이 틀렸었대요. 그러니까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다가 글을 쓰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찍어주는 거야. 그걸로 쓰는데 근데 이 사람은 배운 게 없으니까 나쁜 습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올렸어. 근데 이제 맞춤법 이거 틀렸고 뭐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배운 사람들은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자기는 그걸 되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다 바꿔서 그래서 글이 처음에는 못 볼 것 같은 글이 점점점 나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돼서 책을 낸다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어버 키운 우리 작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김동식 작가가 여기 갔다고 하니 애들한테 그래 동식이 형으로 불려질 수 있었겠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얘기 했었어요. 자기가 일생 중에 읽었던 책이 한 권이니까 2권밖에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 그 얘기 듣고 되게 짜증났거든요. 나는 국어를 전공하고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아직까지 글을 못 쓰는데 그러니까 약간 시기의 마음도 들고 그리고 뭔가 까내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들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 그 대구의 대학원 동기 몇 년째가 아니지 10년이 넘게 신춘문예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걔는 글을 좀 잘 쓰기는 써요. 근데 안 그래도 그냥 이런 식의 글을 써봐도 되지 않냐. 근데 걔는 딱 정식의 그 정규 코스 있잖아요. 신춘문예에 대해서 이거는 글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배운 사람들이 그런 먹물 기질이 없지 않아 있다고 사실은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인데 유하고 품어주고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그 지식이나 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그걸로 재단하는 데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래서 김동식 작가는 제가 그냥 원래도 알고 있던 작가였는데 애들한테 갔을 때 애들한테 뭐 근데 진짜 말주변 없으세요. 말주변 너무 없고 강연 이런 거 가면 사실은 진짜 말주변이 없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말주변이 너무너무 없으신데 근데 말주변 따위가 필요하지 않은 게 삶이 애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문단에서도 책 2권 일생에 책 2권 읽었으면 어때 이렇게 글을 쓰는데 그리고 나쁜 습관 없이 그렇게 선선히 다른 사람의 그런 충고나 조언 같은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네, 되게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거기 같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라서 가지고 왔는데 옥수수 뺑소니가 그냥 옥수수 트럭 아저씨한테 얘가 이제 폰을 깨먹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옥수수 아저씨랑 부딪혔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그것 때문에 깨진 게 아니고 이미 벌써 폰이 깨졌는데 이제 약간 오비락식으로 아저씨가 학생 괜찮냐면서 근데 그 나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부인이 아팠던가? 그래서 나중에 마음에 찔려갖고 이제 다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내적 갈등의 내용이 별로 길지도 않은데 학교에서 이거 그냥 읽기에도 1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왜 이거를 했는지 이것도 사실은 범죄라면 범죄인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 그 아저씨의 그 사정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는 그런 얘기라서 그래서 다른 책들은 다 읽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우선 이 2권은 아마 그런 의도로 쓰였지 않았을까
비슷한 맥락에 여기 이종철 작가의 까대기라고도 여기 아 선량한 차별주의자도 있네요. 네. 네. 이종철 작가의 까대기도 있는데 이분도 비슷한 분이거든요. 그게 온갖 그 노동을 다 해보신 분. 근데 애들이 그 여기 소년원 아이들이 제일 마음에 와닿고 좋아하는 책으로 꼽은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이 다 나오고 자기들의 삶이니까. 그래서 까대기란 말이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상대를 약간 좀 얕잡아보고 막 그 무시하는 그런 쪽 말인가 봐요. 그래서 이 소년원 아이들이 서로 출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얘들이 수업이 오래 지속이 못 돼요. 1년 동안. 예, 그러니까 그 나가는 애들이 그 들어오는 애들한테 막 그 국어쌤한테 까대기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까대기 하지 말라고? 뭐 그런 별로 용법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상대방 괴롭히지 마. 그러니까 이거지. 괴롭히지 마. 이걸 자기들 식으로 바꾸고 괜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이게 근데 또 얘네들이 정말 어떤 애들은 이 선생님한테 책을 들어줘요. 이렇게 짐을 항상 바리바리 그렇죠. 싸들고 짐을, 오시니까. 근데 얘네들이 들어줄 수 있는 게 10걸음인 거예요. 이동이 자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교실문에서 나갈 때까지 10걸음을 얘가 들어다주고 다시 이렇게 쌤이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10걸음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얘 마음 같았으면 진짜 차까지 얘가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래서 좀 많이 그랬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이 그런 거 같이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교사 혹은 어른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근데 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거든요. 보통 대한민국에서 교사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성적이 상위 학생이고 그리고 이 밑에 아이들의 그 심리라든지 심리적인 거를 그런 걸 이해를 전혀 못하죠. 모르죠. 특히나 여자 학생들은 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기 적절하냐. 뭐 그런 요지의 말도 들어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문제야. 선생님은 여고에 계셨지 않아요? 아니요. 여고만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고등학교에 있었지. 남녀공학도 있었고 여고도 있었고. 근데 그 맥락에서 내가 거의 교직을 짧게 21년 하고 그만두는데 짧게 아닌데 짧게 아닌데 그런 거야. 어쨌든 그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만난 어떤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그 선생님은 내가 정말 눈에 거슬리고 맨날 나는 혼내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학생을 그렇게 이쁘게 보내고 다독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 그게 가능해? 하고 물어봤어요. 여자 선생님 같은 선생님하고 친한 비슷한 연배에 연배였거든. 그래서 어찌 선생님 그게 가능해? 그랬더니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딴죽거리고 말 안 듣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런 애들이 더 예쁘대. 근데 나는 절대 이해가 불가능했거든 사실. 그런 애들이. 모범생으로 태어나 항상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교사로 적절한 사람은 이 모범생이 아니었구나. 정말 잣대가 너무나 정확하잖아. 그 박쌤이라도 프레임에 딱 집어넣고 거기 프레임에 벗어나면 못 봐주는 거지. 나 같은 사람. 근데 그 쌤이 이미 밖에 삶을 많이 살아가지고 같은 뭐 그런다고 불량 학생은 아니었지만 하여간 공부도 잘하고 했지만은 일단 하여간 옆으로 일단 빠졌던 그런 학생이었나 봐. 그러니까 매사에 그렇게 하는 애가 훨씬 더 귀엽대 자기는. 그래서 그 마음을 읽어주네. 교사는 정말 진짜 교사는 그런 것들을 다 스스로가 경험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 교사 말미에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보면서 일찍 깨달아서 얼마나 좋았어. 그런 애들 바라보는 눈이라도 좀 달랬을 건데 내가 그동안 너무 정말 애들한테 버겁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굉장히 후회스러웠거든. 끝무렵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그렇다고 선생님의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포용력 있는 그런 교사였으면 좀 더 잘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을 가지치기 해버렸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좀
진짜 모범적으로 스스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 그런 거 같아. 자녀들을 볼 때도 그 네, 잣대가 맞아. 너무 냉혹하고 나는 지금 그렇게 제가 상담받고 있는 게 그거잖아.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우리 그러니까. 애들도 엄마는 집에서도 선생님 같았어. 그런 거야. 그 얘기 그 많이 말이 얼마나 진짜 마음이 아프던지 내가 그냥 딱딱딱 정해놓고 정한 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마음에 드니까 맞아. 거기서 벗어나면 질책하고 뭐 그랬다는 거지. 근데 나는 그런 모습을 잘 기억을 못해. 내 근데 스스로. 지금 따님이 그렇게 키우고 있잖아. 애들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야. 근데 나 배운 대로 하는 거지.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아니 제가 저작년이었나 언제였지 그 애들 모의고사를 치는데 한 애는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1년을 쭉 세워놓고 벽대를 자는 애들 한참을 자다가 화장실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무슨 시험인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감독관이 이렇게 화장실 앞까지 데려가 줘야 되는 시험.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가서 기다리다가 오는 길인데 얘가 그 이렇게 지는 변명인지 뭔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날에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너무 잠들고 그래서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물었더니 그게 그 웨딩 가가지고 하고 남자였냐? 네 남자였어요. 그리고 뷔페 하고 그런 나르고. 네, 그 주차 그런 거 하고 했는데 그 일당 세고. 네, 일당이 세니까 할 만하다고. 근데 겨울이라서 그날이 그때. 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경험치가 없으니까 네. 들어본 게. 하긴 험한 알바를 해본 적이 없으니. 그렇죠. 그냥 진짜 피곤하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이상 얘기하면 없지 뭐해. 말해줄 거야. 그리고 그냥 좀- 교도소에서 나는 예배를 본 기억이 많거든요. 네. 교도소 예배를 보는 명분으로 가서 교도소에서 그렇게 이제 맞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그걸 빙자해서 그럼 가보셨어요 교도소를? 그렇지 가봤지. 어머. 그래서 이제 교도소 그 안에 수감된 사람들 이렇게 그 실 같은 거 보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어떤 강당에 모여갖고 그 정한 시간이 되면 다 모여와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 찬양도 아주 힘차게 하고 그럼 저 사람들 도대체 죄수 맞아?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재수라 하면 뭔가 있어. 어둠의 분위기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다 그런 세상에 저렇게 평범한 사람인 거를 더군다나 은혜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밝아요. 그러니까 좀 구별이 구별 자체가 이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은 보면 어쩌다 저런 밝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걸까. 사연이 너무 보여주고. 똑같은 얘기. 그래서 그때 본 그 사람들을 나는 기억이 떠올려 볼 때 전혀 저 사람이 뭐 악한 기미가 있다는 거 눈을 어쨌든 이렇게 보거든. 전혀 알 수가 없어. 얼굴 보고는 그 얼굴 표정에서 읽어낼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렇죠. 우리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하죠. 눈빛이 뭔가 쎄하다 아니면 어둠의 기운이 있다.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 갖가지 흉악한 그 사건들 그런 것에 이제 노출된 사람들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이스로 생각하니까 그 공간은 좀 흠칫하고 막 이러잖아요. 전혀 그 목적이 예배였으니까 물론 그러겠지만은 그런 경험이 제가 있어서 편견을 내가 참 많이 갖고 살았구나라고 그때마다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 내가 말을 한 김에 아까 조미 선생님 그 배워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을 재단한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 알아봤자 얼마나 안다고 그걸 가지고 그냥 잣대를 얼마나 정확하게 들이대는지 저는 그리고 목사 사모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 하나가 그 정죄라는 단어 있잖아요. 내가 아는 짤막한 지식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봉사했다는 조금 더 뭔가 그 착실하게 신앙생활했다는 그 하나 조그만 거 가지고 에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마음속에서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걸 그렇게 누르려고 해도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더구나 깐죽거렸다든가 직접 대놓고는 못해도 이제 막 그런 말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거지.
무시하고 이제 그래갖고 내 스스로 이제 마음의 평정을 에이 아무것도 아니까 그냥 걔 무시하자 뭐 이런 식이지 말하자면 그럴 때 보면 내가 진짜 너무 이렇게 재는 게 많더라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이건 또 이건 여기까지고 금은 여기까지. 그래서 나는 얼마나 그 선에 갇혀 있는지 몰라. 봐봐.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아주 투철한 유교 외에 신봉자 해가지고 그 윤리적인 교육 기준이 굉장히 높았어. 그래가지고 욕은 절대 안 된다. 전라도 살면서 사투리도 못 쓰겠어. 사투리가 많이 심하진 않아요. 사투리가 이게 욕이랑 막 그래서 그랬는지 욕처가. 사투리를 너무 심한 그 전라도식 사투리를 못 쓰게 하셨어. 그냥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기준을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저기 갈아야 그 기준 맞아요. 자체가.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았지. 또 결혼을 목사하고 했지. 또 가르치는 선생이었지. 그러니 이게 기준이 그쵸. 내가 스스로를 옥죄는 것도 그렇지만 남을 갖다가 이렇게 재는 것도 참 심각했던 것 같아. 그렇게 안 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는데도 안 돼, 이게. 정말 안 돼. 왜냐면 이 볼수에 이렇게 사무쳐 있지만 모든 게. 그게 진짜 선생님 말하는 그 프레임이 난 너무 강한 것 같아. 저도 상담하면서 알았어요, 쌤. 저는 제가 루나한테 나쁜 거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쵸? 나쁜 거를 나쁜 강아지. 그러니까 나쁜 거를 가르치지 않고 사실은 이제 큰 아이들도 가르쳐 보면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저때 저거를 해야 되고 이때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어릴 때 습관이 그렇게 쉽사리 잘 안 바뀌니까 어릴 하지 때 말라고. 고학년 되기 전에 애들 습을 잡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중학생도 가르쳐보고 고등학생도 가르쳐보면 초기에 생애 초기에 그 습관이 안 잡히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 죽겠지.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제가 틀렸다고 생각을 1도 못했어요. 근데 틀린 거였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애한테 막 공부하라고 저는 뭐 시간표 짜서 애들 뭐 문제집을 풀리고 이런 건 전혀 안 하니까 나는 그냥 애를 자유롭게 키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누나가 머리 막 이렇게 풀어 헤쳐갖고 막 산발이고 이런 거 뻑뻑이거든요. 왜 브라를 안 입고 다니냐, 왜 런닝을 안 입고 다니냐, 양말 어디다 그렇게 하니까 다 감기에 걸리지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하라고 막 쪼는 건 아닌데 그런 생활 습관들 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방바닥에 이렇게 여기에 잠바 여기에 가방 막 이렇게 다 던져 사실은 윤경쌤도 오면 이렇게 바닥에 던져놔서 사실은 성인이라서 내가 말을 못하는데 너무너무 싫은 거야 막 이렇게 올려줘야 될 것 같고 막 근데 이게 사실은 그거 뭐 그렇다고 해도 뭐 큰일 나나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내가 거는 금인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그 편집증 있는 아이들 그 보도블록에 금도 못 받고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사실 그럼 뭐가 다른가 근데 그냥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니까 자기 안에 그런 그 많은 기준들이 뭐가 그렇게 필요할까 근데 진짜 이거를 사실은 저는 제대로 인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애를 편안하게 키워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결의 차이인 거지 큰 거는 사실은 애들한테는 애들 기준으로 보면 되게 숨막혔겠다. 지금 상담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게 아까 그거였어요. 그냥 패러다임 그거 프로그램 아예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어딨냐며 그러니까 남편이랑 부딪히는 것도 근본적인 게 그건 거예요. 남편은 그냥 애니까 그럴 수 있다. 애 때는 그렇지. 니도 안 그럴 때 있지 않냐. 근데 나는 하나도 실수 안 했던 것처럼 그냥 그러는 거. 그 생각들 많이 했었어요. 말씀 많이 하고 싶어. 아니 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셨는 거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의 다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딱 해서 나는 잘 살고 있다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결론이 내어지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 교도소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소년원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친구들, 장애인 친구들도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신체적인 장애 말고 약간 발달 장애 같은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 말고 이렇게 막 대화는 하는데 뭔가가 부족해서 그래서 약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잘해줘야 되는데도 너무 다가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 좋아한다고 안 떨어질까봐 그런 부분들도 그런 겪어도 생각이 네 아, 겪어봤고 또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죠. 적당히 그런데 또 잘해주는 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챙기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 없다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붙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 그렇다고 안 그렇게 하기도 힘들잖아.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상황들이. 그래서 쌤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솔직히 그 학교에 장애인 자매가 있었을 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겠어. 뭐 말을 하겠는데 그 말이 정확한 이렇게 전달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나만 보면 막 얘기를 해요.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의 10%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달장애. 발달장애 언어? 조금도 그렇고 언어도 좀 그렇고 이렇게 발성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학교에 같이 근무하다가 원래부터 안 오더라고요. 근무를 했다고요? 청소하시는 분? 예. 그러니까 학생 네, 아니고. 알아요. 그 저기 관악구청에서 이제 우리 자금 아. 받아갖고 그런 친구들을 그분 안 근무를 오세요? 해야 된. 예, 2년 근무하고 이게 장기간 근무가 되면은 안 되니까 짧게 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수족실에도 청소해 주셨었거든. 음. 근데 뭔가 이렇게 조금 달라 보이셨어. 네, 그런데 이제 항상 이렇게 인사는 보면은 많이 인사하고 잘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먹을 거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이야기 들어주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붙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수고한다고 이해하고는 그냥 전부 바쁘게 이해하니까 근데 한번 얘기를 들어주니까 나만 붙들고서 막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뭔 말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안 힘들었어요, 쌤? 그래갖고 약간 피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피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피할 수는 없고 그래갖고 사실 수영 쌤이 약간 그래요, 쌤. 수영쌤은 그나마 아니 수영 쌤도 맞아요. 그러니까 경계선이라서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 그래요. 맥락 없이 선생님 잘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도 참여하고 싶으면 예약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 지난번에도 중간에 그냥 갑자기? 문을 막 이렇게 흔드시고 막 이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때도 오셔서 10시까지 계실 줄 몰랐고, 예. 그리고 나서 저녁에 그날 28일이었잖아요. 3월 1일에 선생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열어주면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아침 저녁으로 막 문자를 보내시거든요. 선생님 오늘 하루는 어때서? 아니 내가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어제 봤는데 이렇게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아니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방향적인데 그냥 한번 이렇게 잘 받아주기 시작하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딱 끊어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적당히 거리를 둬가면서 나도 그 쌤이 그냥 아무 때나 여기 와서 이렇게 그냥 그분 계시고 싶은 만큼 있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여기 와서 뭐 여기는 치워주시는 것도 사업장인데. 아니고 근데 이음은 백석교회에서 하는 거고 그냥 거기에서 하루 종일 그냥 계시거든요. 저랑 연배가 비슷해요. 그 수영쌤이라는 분이. 출근하듯이 그냥 거기 네.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가 보다. 아니요 그냥 페이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청년인데 그냥 남자 청년? 아니요? 아니요 여자 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 도서관 할 때 그분이 데스크에서 봉사를 해주기는 해줬었어요. 근데 사회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뚱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섭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차차 이렇게 선생님 대신에 다른 선생님을 그냥 채용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약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화 되고 싶고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은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모르죠. 그렇다고 네.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지도해줘서 바르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우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많이 하고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좀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경우가 있었던 게 저 대학교 다닐 때 ISF라고 유학생 선교 단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경북대에 있는 그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뭐 고려인 그 박사과정 그러니까 공대 쪽 그 친구들 한국어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벡, 고려인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파키스탄 친구가 있었어요. 아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방글라데시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패스를 해야 돼서 제가 가르쳤는데 뭐 이렇게 중간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누구는 뭐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그래서 그냥 제가 꼬마 콜드 좋아해서 저는 콜드를 좋아해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학생이 계속 콜드를 사오는 거예요. 콜드가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 100% 오렌지 주스. 이렇게 조그만 거. 그래서 그냥 그거야 뭐 1,000원짜리 1,500원짜리니까 그냥 마음이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저는 사실은 그게 제일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미국이나 영국 애들한테는 간쓸게 다 내어줄 것처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where is the 뭐 이렇게 first office 이렇게 하면 I'm sorry I cannot speak English 하고 나서 follow me 이렇게 하는 자 맞잖아요. 맞죠? 근데 백인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유색인종은 그렇게 안 해. 유색인종 그렇게 저 연교과 복수했잖아요. 필리핀 이제 아줌마가 있었고 그 터키 남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터키 남자애보다 이 필리핀 아줌마가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영어도 더 잘하는데 여자애들이 다 이 젊은 그 백인 남자한테만 들러붙어갖고 얘는 찬밥인 거야. 그러니까 거의 안 끼워줘. 그래서 우리끼리 뭐 이렇게 놀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학교 앞에 슈거조스라고 외국인들 펍이 있었어요. 거기도 가면 똑같은 교수인데 인도 교수는 옆에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백인 교수나 외래 교수 옆에는 여자애들이 막 이렇게 붙어갖고 나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백인이라서 더 잘해주고 이렇게 흑인이나 그냥 유색인종이라서 더 못해주지 말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해준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 똑같이 해준 건데 그 친구들한테는 그런 환대가 처음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또 조심스럽죠. 자매들은 응. 외국인 남자, 그러니까 이성 유학생들은 이렇게 안 하는 케어하지 걸로. 않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유학생들 이렇게 정착할 때 뭐 인터넷도 안 되고 세금도 못 내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것들 도와주면서 뭐 이렇게 성탄 행사 때 와. 그래. 그러니까 필요를 충족시켜 주면서 그냥 마음이 조금 열리면 그냥 성탄 파티 와서 좀 들어보려면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쌤. 근데 환대라는 경험을 못 받아보니까 저는 그 친구한테 진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네. 그전에도 그런 적 있었어요. 그 월드컵 때 그냥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나중에는 대구까지 따라온 거예요. 서울에 그러니까 연수 왔을 때 그때 번호를 줬어요. 그냥 번호를 줬는데 그냥 뭐 올 일 있으면 연락해 했는데 나중에는 이메일을 보내갖고 왜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앞에 그것도 있었어요. You possess the high quality of beauty. 이렇게 아프리카 이상형인갑다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무슨 대학 다니고 집에서 뭐 하며 그걸 구절절히 다 얘기하면서 아니 근데 나는 사실은 뭐 사귀고 이런 거가 전혀 생각이 없다. Why not me? 뭐 이러는데 Why not me가 아니고 아니 근데 정말 내가 마음이 없었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게 그러니까 잘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정말 내가 뭘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장애인도 아니야. 그냥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이제 환대가 오해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요. 미국인들한테는 진짜 정말 꼴 싸울 정도로 간슬게 다 내어줄 것처럼 막 그렇게 나 그거 너무 싫어요 선생님. 근데 그 사람들은 오해 안 한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오해 안 해. 그렇게 그걸 했는데도 즐긴대. 그 사람들은 오해 안 해요. 근데 그거 너무 싫었어요 선생님. 외로웠던 사람들은 그런가? 그러니까 펍에 가도 백인 남자 옆에는 여자들이 드글드글하고 대학생들 너무 싫었어요. 하기야 백인 남자가 우리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로. 제가 그때 저 국어 교육과가 본적이었잖아요. 근데 경희대 호텔 경영 다니던 그 친구 병창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호텔 경영을 다녔으면 그래도 이렇게 외국인 물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누나 조심하라면서 내가 무슨 현지 애인도 아닌데 약간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런 편견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결혼 조금 더 빨리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놈이 잘해주면 이렇게 이용당한다. 그러다가 자기들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인데 어떻게 믿냐고. 근데 제가 되물었잖아요. 한국 사람이면 다 믿을 수 있냐고. 아니 맞잖아. 한국 사람이면 다 믿을 수 있니? 근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심지어 그 필리핀 그 친구도 미선 너 눈물 흘리게 될 거라고. 아니 근데 필리핀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필리핀에 있다가 버리고 하도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코피 라는 말도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다들 자기 경험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 해주기도 힘든데 잘해줘도 힘들어요. 이게 환대라고 하는 게 정의가 뭐냐면 익숙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갑자기 더 큰 대접을 받는 건가? 환대가 그냥 아, 환영하면서 대해주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반겨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 아니 맞아. 아니 맞는데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모양새들은 말하자면 외국인들 중에서도 자기들이 평소에 눈길도 받지 못했다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면 그걸 환대로 받아들인다 쳤을 때 그때 그 환대라는 개념은 어쩌면 투머치지 투머치. 자기로서는 투머치인 거야 말하자면 그 사람 기준으로서는.
그렇다고 그럼. 쌀쌀하게 해주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찬일 셰프가 생각했던 게 그거였던 그거예요. 거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조금 이렇게 해주면 얘가 너무 들러붙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어. 아니 너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 우리 평소에 많이 느낀 느낌이지. 한 발짝 물러가고 싶은 순간이 딱 오잖아. 누구한테 친절을 보다 보면. 그 강의 들을 때 항상 강의 다 듣고 난 다음에 제 이메일은 이렇게 하고 하다가 뭐 특히 엑셀 강의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 이제 직무 강의 연수 들으러 갈 때 하다가 안 되면은 저한테 이거 이렇게 저기 전화 주십시오, 문의 주십시오. 그래갖고 막 이메일 보내주고 이게 적어주고 자 적으십시오 이러면서 그래갖고 했는데 진짜 연락하면 부담스러운가? 진짜 이렇게 받아줄 수 있을까? 딱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선을 그냥 하는 다해서 말인데. 하는데 연락이 올까? 한 번 전화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기 나이스 때문인가? 하여튼 그거 때문에 하다가 그래도 연수 들었으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문자인가 뭘 했는데 없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공수표인 거야. 근데 그분도 이렇게 하면서 또 너무 연락이 와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연락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그것 심지어 연수도 그런데 강의할 때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작가와의 만남도 네, 저 그거 조금 고민해봤어요. 근데 저 은희경도 받고 공지영도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자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공개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출판사 통해서 하라고 그러고. 근데 조금 이렇게 열린 분들은 그냥 전화번호 줘요. 전 또 도서관을 그때 하고 있었으니까 주는데 작가들마다 좀 결이 달라. 자기 전화번호 주는 거 되게 꺼려하고 출판사로 연락하라 하고 아예 연락 안 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메일 정도만 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직무연수에서는 거의 다가 자기 카페라든지 이메일 주소를 다 주는데 보니까 다 주더라고요. 다 주는데 근데 막판에 딱 의심이 가는 거야. 그 반겨줄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박찬일 작가 이야기할 때 그 느낌이 너무 이렇게 딱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다,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냐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스승과 제자의 선까지 이렇게 갈 수 있고. 근데 이런데 그것도 있어요. 학생들한테도 그러니까 애들한테 연락처 가르쳐주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했더니 그때 우연히가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밤 12시에 막 이렇게 질문을 한다던동.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애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애들은 밤낮이 없지. 근데 아니 진짜 뭐 그게 중요한 너무너무 거구나. 궁금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생님 이제 쌤 강의 듣고 나서 비문학은 알겠는데 문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안 그래도 아니 그거를 밤 12시에 보내면 내가 한두 마디로 얘기해 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우연아 그거는 계약하고 방학 때였어요. 또 그 계약하고 나서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보자.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그거를 너무 훅 들어오니까 내가 괜히 연락 잘라줬나 이런 생각도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리고 그 친구가 약간 사회적으로 약간 그쪽으로 좀 선이 약간 불분명하는 친구라서 처음에 교육부 장관 한다고 해서 내가 막 이랬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 와 꿈만 포부가 커 이렇게 그래서 눈여겨 봤지. 근데 비웃던데요.